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가장자리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 아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가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걸까요? 이 이유가 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재윤 교수님을 모시고 가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경영대학에 재직 중인 이재윤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그 도로 옆에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속 중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에서 막 계속 40km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속도 되게 많이 줄이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 상당수가 가짜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2,959개 중에 517개만 진짜 과속 단속 카메라라고 하네요. 83%의 확률로 비어있는 단속 카메라를 접할 수 있는 거죠. 아, 6개 중 1개만 카메라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그냥 깡통이다. 근데 가짜가 그렇게까지 많은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경제 주체들 생각하면 개인, 사회, 정부라든가 다 각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의 그 선택이 저는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옳다 그름을 떠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아, 정책적 선택으로는 맞다. 비록 우리는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약간 속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얼마나 할지 아시나요? 그 좀 비싸겠네요.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한 아, 카메라가 네, 한데. 카메라가 그리고 겉에 부스. 틀은 부스는 22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고요. 작년 기준으로 2,959대를 모두 3천만 원짜리 진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안에 집어넣었을 경우 비용이 계산해 보십시오. 상당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83%를 가짜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유지 보수할 필요가 딱히 들지 않고 아,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요. 껍데기만 씌워놓은 그렇죠. 거는 고장 날 일이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실제 카메라를 집어넣었을 때 그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많이 훔쳐간다고. 맞아요. 네, 얼마 최근에 전에 맞아요. 기사에서 네. 그거를 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떼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과속 단속을 하려고 우리가 설치해놨는데 도난 방지를 위해서 3천만 원짜리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CCTV를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 그 경찰 분들이 각종 도로의 CCTV 상황을 보면서 누가 훔쳐갔을까 찾아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혹시 비용상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근데 편익을 보면은 일단 진짜 카메라가 있으면은 과태료 수입이랄까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현익면에서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돈이 정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한다, GDP가 늘어난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편익 중에서 과태료 수입만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국가 경제나 그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은 안 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한 도로에 있어서 과속을 억제하면서 교통사고 유발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부분에 편익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가짜 카메라가 역할을 할 것이냐. 아, 실제로 속도를 낮추고 그래서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가짜이면 있냐 없냐. 저는 진짜냐 가짜냐를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깡통 단속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건 아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익숙해질만 할 때 바꾸면 됩니다. 아, 가짜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무작위로 랜덤하게 옮기는 거죠. 이것이 가짜인지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빈 깡통인데 전부 카메라를 넣는 거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 편익 측면에서 떨어지니까는 빈 껍데기였다가 다시 카메라가 있다가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조심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 어차피 이동식 단속 카메라니까 고정적으로 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천만 원짜리 비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무작위로 가짜 카메라, 진짜 카메라를 섞는 게 도움이 되지. 사실상 측면에.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빈 껍데기
그 카메라 부스 보면은 아, 또 여기 깡통이네. 그러면서 아, 왜 이렇게 자꾸 깡통 많이 만들어 놓는 걸 하고서는 짜증을 내고 지나가는데 교수님은 그걸 보면서 아,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막 이런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강의에 있어서도 실생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죠. 경제학적인 툴을 사용해서요. 그 교수님이 전에 하셨던 그 얘기도 해주세요. 저도 그랬지만은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질문 안 하잖아요. 서로 그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당기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다고. 이것은 행동 경제학의 바탕을 둔 넛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리차드 테일러라는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런 이론입니다. 학생들과의 그 소통,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강의한 첫 해에는 출결 10%, 참여도 10%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배정했는데 학생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아, 참여 점수가 따로 있는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지 점수를 준다라고 하니 80명, 60명 있는 클래스룸 안에서 손 들고 질문하고 손 들고 대답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감이거든요. 근데 또 안 하면은 참여 점수가 빵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발이 엄청 났고 강의 평가도 그때 제가 말하면 제 기대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강의 평가 다 신경 쓰시는구나, 교수님들이. 한국 대학교에서 강의가 첫 해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참여도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참여를 하긴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끌어올릴 수 있을까? 참여율이랑 그 압박감, 부담감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선택을 하게끔 만들자. 10%라는 참여 점수를 배정한 게 아니고 추가 점수, 보너스 점수를 준 겁니다. 보너스다, 이거는. 네. 완전히 추가 점수니까 부담감 갖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참여 점수 10점이나 보너스 포인트 네. 부여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조삼모사일 수 있겠죠. 조삼모사예요. 네. 이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평가가 바뀌었나요? 강의평가가 행동경제학에서 보면 프레이밍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어떻게 틀을 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넛지의 가장 큰 우리 사회에 주는 이점이지 않을까.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 처음에 넛지 효과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떻게 적용된 건가요? 되게 유명한 예인데 시카고 레이크쇼어 드라이브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강변북로라는 그런 도로인데 그 도로가 되게 구불구불하다고 합니다. 커브가 심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카고 경찰청 도로국 측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넛지 효과를 적용했어요. 그 커브가 심한 곳에서는 차선의 길이가 하얀색 길이가 짧게 그린 거죠. 이렇게 되게요? 네. 원래는 일반 직선 도로에는 좀 여유 있게 길게 그려놨었는데 그 커브길에서는 하얀색 차선의 길이를 짧게 해놓은 거죠. 같은 속도로 지나가도 그 더 많이 간 커브 것처럼 구간에서는 느껴지는구나. 내가 속도로 과속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단순히 차선을 달리 그렸을 뿐인데 교통사고율이 많이 급감했다는. 그거를 조금만 네. 바꿨더니 사람들은 완전 다르게 그렇죠. 반응한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네요. 비용 편익 면에서도 네. 괜찮네요. 그리는 거 뭐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는데 매년에 한 번씩. 넛지 효과의 중요한 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제학 하면은 좀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좀 재밌고 유용한 측면이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윤 중앙대 교수님 모시고 일상 속 경제학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네, 교수님 여기 보시죠. 저는 요거 네, 구독 좋아요예요. 요거는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면 하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면 네. 없어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을 효과가 것 없어요. 같은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있대요. 있습니다. 있대요. 이게 왜냐면 그 비구독자 입장에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알림 설정까지 하는 게 네. 근데 컨텐츠가 좋으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래 영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편에 만납시다. 렛츠 딥다이브. 안녕.